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지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 우선은 종목 상담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종목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활용하셔가지고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4989번,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 메신저 활용하셔가지고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샘플러스 여승재, 샘플러스 하채기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고 종목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도 많이 활용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은 종목 상담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도 종목 추천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수익률까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배트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지금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1948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13,200원, 비중이 30% 담고 계시는데요. 1948님의 궁금증 어떤 분께서 봐주실 건가요? 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바이오 모멘텀이 있었죠. 작년서부터 해서 네. 중국의 그 약모제 독점 총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작년 9월 달에 급등하는 시세가 분출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좀 오래 쉬었어요. 오래 쉬고 나서 또 최근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또 최대 지주 지분 확보 그리고 최장암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3,200원에 30% 들어가셨어요. 30% 들어가셨으면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상방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실 만한 차트 그림은 그려졌습니다만 위쪽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위쪽으로 보고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리스크 관리를 좀 빨리 하셨어야죠. 빨리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한가 요 갭자리 요 자리까지 이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21선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놓고 보실 것 같은데 21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1선 얼마든지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21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4월 4일에 상한가가 들어갔었던 종가 11,800원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 대응하실 것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반등 주게 되면 14,000원 가격 구간이 단기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따라서 매수가 위로 13,200원 위로 13,500원, 14,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상승 반등한 이유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반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전일에는 22일 어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장중 수급 체크하시면서 14,000원 가격 부분에서는 장중 수급 확인 체크하시면서 이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주가의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함께 열어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문자로 보겠습니다. 삼본전자 4020님의 궁금증 보겠습니다. 매수가 3,700원, 비중 20% 담고 계시는데요. 지금 삼본전자가 저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께서 도와주실 건가요? 예, 삼본전자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실적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 부근인데요, 3,700원이면. 지금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신용 비율이 11%가 넘어요. 11%가 넘게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라고 해도 뭐 참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뭐 그냥저냥 뭐 적자는 안 난다 뭐 요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11월경에 진행을 했는데
그냥 이건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 차례의 시세의 흐름들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젠 기간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인데 우선 타이트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뒤풀이 파동은 한 번쯤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러프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이 기준 양봉이죠. 이 자리대를 깨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대 좀 3,3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1차적으로는 약 한 4,200원 정도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좀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문자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 확인을 바로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해서 들고 계시고요. 34만 9천 원에 20% 맞으시고요. 예, 네, 약간 수익 중이신데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가져가도 될란지.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매수 자리는 참 잘 잡으셨어요. 단기간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장기적인 추세를 먼저 보고 매매를 하시면은 단기 매매가 더 쉽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주추세죠. 장기 추세를 좀 한번 우리가 일단 보고 단기적으로 한번 보겠는데, 자, 재작년에 2016년에 예. 자 12만 5,500원짜리가 60만 원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 했어요. 예. 몇 번 했어요. 예, 이게 많이 올라왔죠. 이게 한번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뭐가 있냐? 대세 하락의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라갈 때도 파동은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어떻게 해요? 파동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올라갈 때는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어때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럼 이거는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가 하락세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이 왔을 때는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수익을 챙기셨다가 또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러면 다시 한번 저점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대세 하락이 아니라 대세 진바닥이죠. 장기간의 바닥이 끝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시면서 하시면은 단기 매매 하시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파동을 한번 단기적인 파동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조정 나왔고, 또 한번 올라가고, 또 조정 나왔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1, 2, 3, 4, 5파가 나왔잖아요. 6, 7, 8 나온 것은 이제 업종이라든가 시장 상황에서 보너스로 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약주 업종이 어떤가요, 어머니? 안 좋죠. 어제 팔라다가 안 예. 팔았어요. 지금 오늘 가격에도 파셔도 충분하게 훌륭하게 매수 잘 하셨어요. 어제 팔았으면 조금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으셨겠는데. 그럼 내일 팔아요? 예, 내일 파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그 얼마에 걸을까요? 오늘 종가에 37만 500원이니까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면 되세요. 아, 오늘 종가예요? 예,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잘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낮게 매도가를 내놓고 매수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놓은 게 오히려 더 빨리 더 된다고. 이게 남들보다 조금 낮게 두면서 다른 사람도 또 돈 벌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예, 예. 한 40만 원까지 볼까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좀 장벽이 있어요.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하게 40만 원 갈 수도 있는데 마음 편하게 여기서 수익 보셔도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볼 거고요. 종목명은 코엔텍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6978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좀 고점이 아닐까 싶은데, 여승민 전문위원님. 네. 코엔텍 지금 그 코엔텍뿐만 아니고 인선 ENT 폐기물 관련 처리 관련 기업들 이제 주가가 시장과는 무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일단
매수하셔도 돼요. 매수하셔도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술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되신다면 그런 게 되지 않으신다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이제 충분히 좀 대응할 자신이 있다. 장중에 주가 흐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매수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분봉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인선이 코엔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상승 이후에 요 횡보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한 7거래일 정도 횡보 구간이 있었고 여기서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이 가격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욕구를 단기적으로 좀 느끼는 가격 구간이 아닌가. 예, 뚜껑은 열려 있지만 이게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은 고점 부근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이 지금 뚜껑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뚜껑은 열려 있는 상태고 단기 상승 추세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이 단기 상승 추세가 분봉 차트에서 깨지게 되면 그 깨지는 가격이 11,000원 가격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시면 뭐 오늘 종가가 11,200원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좀 짧게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보시는 그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대응에 자신이 없다 하시면 매수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텍 매수에 대한 의견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6,700원에 5% 보유하신 3862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6,700원에 5% 매수하셨는데 비중은 일단 5%니까 더 빠질 것 같아요, 이 기업. 지금 보면 신용도 꽉 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018년도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고점 치고 나서 빠졌단 말이죠. 3, 4년의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올해 작년 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서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6,500원짜리대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6,500원짜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6,000원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6,500원으로 설정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21선 자리대예요. 7,400원대 그때가 되게 되면 차익하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 매수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린드먼 아시아 보내주신 3393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명 5,950원 매수가죠. 비중은 50% 싣고 계십니다. 약손실 중이신데요. 하채기 위원님. 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창투사예요. 벤처 기업이 육성이 잘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정부에서도 뭐 벤처 뭐 중소기업 이렇게 육성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18,000원에 지난해 좀 상장을 하면서 좀 찍고 계속해서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에 보면은 계속 저점을 깨는 흐름이에요. 그것도 장기적인 흐름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번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저점을 좀 깰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약간의 이제 저가 매수세는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손실이지만은 좀 비중도 50%가 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840원 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린드먼 아시아 참고 잘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네 네. 사이언스 매수를 네. 하셨네요. 예, 26,000원. 비중은 15% 실으셨고요.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매수 가격까지 올라와야 될 텐데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네.
26,000원에 15%는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예, 예, 최근에 했습니다. 예. 근데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인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예,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도 올해 이제 큰 폭으로 실적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예,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2018년도 대비해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근데 네네. 그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 주가가 2018년도 고가 부분이 2만 원 가격 구간을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던 부분인데 네, 네네. 이 가격은 주가는 이제 기대감,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가 흐름이에요, 사실. 네네. 근데 그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완만하게 깨져버렸죠. 네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드리면 단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격 흐름이 여기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아버님. 네, 네. 이날 3월 27일 날. 예, 예.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매수하신 가격보다 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 3월 27일 이후로는 뚜렷한 매수 신호는 없었어요, 사실. 네네. 한 기술적인 번이- 대응을 하시는 구간이 있었을 뿐, 이거를 그냥 잡아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투자 맥점은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네네네. 그리고 대신 이제 3월 11일서부터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횡보하는 가격 흐름에서 상승이 전개가 된 거죠, 여기. 네네. 그래서 요 가격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놓고 보면 지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22,5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 11일 종가 22,600원인데 22,500원 가격을 이탈시키게 되면 2만 원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손실이 너무 커지시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도 지금은 조금 좀 부정적이에요. 네네네. 추가 매수도. 근데 대신 22,500원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도 있어요, 사실.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겠지만은 대신에 27,000원서부터 27,500원 가격은 지금 보시면은 자, 주가의 흐름은 항상 동일해요. 횡보 이후에 방향성을 잡아요. 횡보 이후에 상승이나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앞서서는 3월 달에는 횡보 이후에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3월 고점 찍고 난 이후에는 횡보에서 하락 쪽으로 살짝 누운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격은 이제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저항으로 바뀌어서 27,000원서부터 27,500원 그 가격이 이 21선의 변곡점으로 작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반등을 주게 되면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27,000원서부터 27,500원 그 가격 부분에서는 좀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22,500원 가격 기준으로 홀딩을 하시되 추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아버님. 네네. 오픈 채팅방으로 만약에 오시게 되면 반등 시에 제가 또 수정된 전략 제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는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S51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네. 94,200원에 20% 맞으시고요. 네네. 네,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셨어요, 혹시? 어제 사고, 그저께 사고, 왜 사셨어요? 많이 빠져서. 빠질 때, 아니, 9만 원대부터 사고 싶었는데, 네. 조금 안 좋은 소리가 있길래, 정류에 대해서, 그러다 미루다 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저께 조금 더 보태가지고, 어머님 가는 것 같으게 좀 악재가 터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를 하셨네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네. 어머님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는 것보다 낮은 가격이니까 조금. 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셔야죠. 아,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 네,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주가가 이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화면 보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빠지고 있죠? 네네. 빠지고 있는데 어머니 사신 거예요.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그럼 얼른 팔아줘야 되겠네. 그렇죠. 내일이라도. 예. 그거 얼마에 파실래요? 나는 오늘 또 98,000원만 되면 팔라고 그랬는데 96,100원 찍고는 네. 빠지더라고요. 일단은 조금 더 정유주들의 1분기 실적 이렇게 썩 전망치가 밝지는 않아요. 근데 2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가봐야 하는 거고 일단. 네, 그리고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올라서기까지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 성향을 보니까 단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우 요즘 장이 불안해요. 장이 불안해서 못 하시겠죠. 막 예. 사면 빠질 것 같고 막 그죠? 그래서 짧게 그냥 음. 조금 먹고 빠지려고. 아, 그럼 자 그렇게 해서 대응을 잘 하고 계세요? 별로. 그죠? 네. 그렇게 할 바엔 괜찮은 주식 잘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네. 방송 프로그램 잘 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떤 섹터 얘기해요? 어머니 방송 안 보셨죠? 아니 방송을 봐도 그럼 제가 이렇게 무슨 섹터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방송 안 보셨죠?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만약에 저라면은요, 네. 전 SO일 지금 손실권역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96,000원, 97,000원대 그냥 매도를 하시고 예. 그 조금씩 하면서 전 IT 쪽 섹터를 살 것 같아요. IT 쪽이요. IT를 살 것 같아요. 근데 IT가 겁나게 많잖아요. 겁나게 많은데. 그죠? 옛날에. 그럼 어머님한테만 종목 딱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예. 예? 예, 예. 소문 내지 마시고 네. ICD 같은 거 괜찮아요.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 ICD요? ICD. 코드 번호 040910. 적으셨어요, 어머니? 040 910. 04091? 여기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재방송 다시 보시고요, 어머니. 예. ICD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게 되면 괜찮게 수익 내고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스닥이에요? 네? 코스닥이에요? 네, 코스닥인데요. 네. 저 코스닥은 코스닥은, 안 전혀 몰라요. 네? 코스닥은 전혀 모르니까. 거래소나 잘 안 코스닥이나 뭐 그냥 그거예요. 똑같다 네.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네, 040910 ICD 정재훈 전문위원의 추천주였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내일장부터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SK케미칼 보겠습니다. 71,200원, 비중 25%, 휴대전화 뒷번호 9262님의 종목입니다. 하채기 전문위원님. 예. 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할을 했죠. 원래 이제 SK케미칼이 있었는데 이제 분할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가 종목명을 바꿔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SK케미칼 다시 이제 재상장을 했는데 참 이 종목이 상장할 때 참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작년 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작년 1월 달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고 10월 달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동반자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참 저점이 딱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바닥에서 좀 그어보면은 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정말로 그 생명선처럼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현 자리가 상당히 조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해야 돼요. 또 시장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단기적인 시장에서도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각종 골다공증 이게 무릎 안 좋은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관련된 그냥 발기부전 이런 치료 약을 생산을 하지만은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 봤을 때 지금 이평선이 모여 있지만 여기서 또 이평선을 돌파를 하냐 아니면은 이탈하냐.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 이게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이 가격대는 이 추세선 보이시면은 이걸 좀 지키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SK 케미칼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종목으로 들어와 있고요. 코스모 화학이네요. 매수가 보겠습니다. 15,500원에 비중 40% 싣고 계신 7767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여승재 위원님. 네. 코스모 화학 전에 한번 그 상담을 도와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매수 가격이 좀 위셨고, 추가 매수는 제가 이제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만 하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담 도와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밀려 내려왔죠. 이 코발트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자, 이중 바닥을 만들어져야 되는 가격 기준이 서 있습니다. 1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소폭 손실 중이시죠. 지금 13,000원 가격 구간 여기에요. 1월 29일 시가 12,900원인데요. 12,900원, 13,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이 단기 이평선의 이중 바닥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상담 도와드리고 있지만 없으신 분들, 만약에 코스모 화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가격, 현재 가격 구간에서 13,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중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근데 지금 비중이 40%이신 게 문제예요. 추가 매수가 안 되시죠. 그쵸? 그냥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게 되고 반등을 주게 되면 21선을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1선에 이중 바닥도 만들어지게 되는 가격 구간이죠. 그래서 반등 주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가격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비중이 40%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가격 부분에서는 손실이 많이 줄어드시잖아요. 비중 조절하세요. 40% 비중은 과합니다. 코스모 화학에 40% 비중은 과하시니까 15,000원 가격 부분까지 이중 바닥 만들고 15,000원 가격 부분까지 반등 주게 되면 비중 조절하세요. 절반 정도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15,000원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어진다면 21선의 하락 변곡점 가격 부분인 17,000원 부분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100% 보장된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는 15,000원 가격 구간에서 비중 조절 고민하셔야 되고, 13,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중바닥, 오히려 이중바닥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게 되면 이런 자세한 매매 전략 또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모 화학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종목명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종목명 확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기아자동차. 네네. 매수가가 72,200원. 예, 옛날에 샀어요. 5년 됐는데 그냥 묻어놓고 놔두고 있다가 네. 제가 저기 캐나다에 사는데 그냥 그때 사놓고 그냥 놔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나올 때 저기에서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언제쯤. 지금은 또 네. 잠깐 한국에 나오신 거죠? 이제 한국에 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국에 살러 나왔습니다. 앞으로 배트맨 많이 시청하시면서 예, 원금 회복 꼭 잘 되시도록 제가 지금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도 안 하고 막. 알겠습니다. 비중 100% 담고 계신데 기아차 지금 바로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캐나다에서 또 한국으로 또 오셨어요? 전 밴쿠버에 사는데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산 거를,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 샀는데 5년 전에. 딴 네. 거는 다 수익을 보고서 팔았어요. 근데 그거 팔아도 본전은 되는데 기아차에서 물려갖고 재미는 못 봤는데 요새 조금 오르긴 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팔아야 될지. 이게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보면 기아차, 자동차 쪽 섹터가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소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 너무 잠을 오래 잤어요. 예,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수소차 얘기도 나오고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판매 네. 대수가 좀 서서히 회복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밴쿠버에서는 인기가 좋아요, 기아차가. 인기가 좋아요. 예, 인기가 좋은데 도요타차한테는 조금 밀리는데 네. 기아차가 많이 스포티지나 이런 게 많이 팔려요. 그리고 안전도 면에서 내가 요번에 사고가 났거든요. 예. 스포티지 타고 있다가. 예. 근데 안전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났으니까. 아, 예, 그래서 안전도 면에서는 기아차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튼튼한 차 기아차. 예, 그죠? 스포티지. 예. 스포티지 탔거든요. 일단 실적은 바닥을 친 것 같아요. 네네. 과거의 실적을 보게 되면 뭐 2조대를 넘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 근데 작년 17년 때는 6천억 대까지 많이 줄었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회복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밴쿠버의 시내에 이렇게 다니는 차 중에서 보면은요. 네. 기아차가 한 10대면은 일본 차가 2대 정도 되고 기아차가 2대 정도 다녀요. 10대로 비율고 20%가 다녀요. 20% 정도? 예. 근데 이게 왜 안 밴쿠버에서. 올라갔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예.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대가 되게 되면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아, 예.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어찌됐든 7만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뭐 그거 아니라 그냥 뭐 너무 오래 가니까. 네, 그러면 예. 이제 5년이 넘게 보유를 하셨는데 네. 이 조정을 참고서 그냥 더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네. 절반 정도 줄여놨다가 예. 다시 또 재매수를 하느냐 그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하게 좀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4%에서 5% 정도면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4만 원 이하에서도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매수를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면 전략은 4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예. 100% 이게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절반 정도를 쳐내시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 예. 대신에 뭐 10%든 20%는 매도를 하셨다가 예. 기아차가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예. 그때 다시 매수를 해서 주식 더 싸게 매수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수량도 늘어날 거고 예. 매수 단가도 낮출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략은 44,000원에 45,000원 정도가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네. 4만 원 이하권역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라는 거. 네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추이는 전화나 문자를 또 주시면 이어서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네, 기아차까지 전화 상담으로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제일바이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0416님의 종목이고요. 4,200원에 10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매수가 가격을 참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하채기 위원님. 4,200원이요? 네. 주식을 잘하신 분인데 왜 상담을 요청하셨을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번에도 한번 MC넥스 어떤 분이 네. 하셨는데 매수 정말 기가 막히게 잡으셨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보면은 제일바이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백신 오늘 중앙 백신도 많이 갔고 제일바이오도 가고 그런 흐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 꼭 하나의 그
테마가 어떤 재료가 터져주는 그런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갖고 가시면서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5일선이 깨지거나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지만 저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니까 장대 음봉 또는 5일선 이탈했을 때 수익으로 전환하시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일바이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한진중공업 2,140원에 비중 10% 보유하신 7899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여승재 위원님. 네. 2,140원에 10%시면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자본 잠식으로 거래 정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거래 재개 오늘 됐고. 근데 그 자본 잠식 이런 부분들은 그 무상 감자로 이어지는 게 거의 뭐 통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장기간 거래 정지 이후에 풀려서 이제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대우조선 해양처럼 한진중공업이 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자 이런 부분들 등에 업고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미지수죠, 미지수.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하신 이후에 그 가격 흐름이 바뀌어 버렸을 땐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타이밍은 제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일간 흐름이든 분봉 흐름이든 상승하는 흐름은 다 똑같아요. 양봉의 시종가를 이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맞죠? 2,160원에 매수를 2,14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장 초반에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수익 구간도 있었지만 이 가격 9시 요이 땅 하면서 만들었던 종가 2,375원 이탈하면서는 매수 신호는 전혀 발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9시 이후에 내려왔을 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던 거고 장 출발하면서 저가가 2,050원이니까 요이 땅 하면서 아랫꼬리 잡으셨으면 수익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는 지금 손실 구간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내일 반등을 주게 되면 저항받는 가격이 2,100원으로 잡히고 있어요. 2,100원 가격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진중공업까지 살펴봤고요. 상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상담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거나 내일 다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탑시크릿 추천주 코너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너명이 탑시크릿인 것처럼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종목명을 공개해드리지는 않고요. 다음 전문위원회 출연일 때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당일에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맞춰보실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느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탑시크릿 추천주고요. 미세먼지 그리고 유해가스 대책 수혜주라고 합니다. 모자이크가 오늘 잘 되어 있네요. 파란색으로 오늘 하락했네요. 네, 하락으로 종가 1050원 같은데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 종가 얼마나 형성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오늘 추천할 종목의 특징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겠죠. 오늘 종가 1050원 맞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종목 안 뜨더라고요. 여기 딱 보니까. 오늘 흐름 다 깨네. 맞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발전소의 그 친환경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세먼지 쪽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골머리 아픈 지금 하나의 해결책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뭐 이부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의 그 심각성이 좀 심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부 정책으로서의 좀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거래처가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좀 향상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뭐 한국전력 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중부발전 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소에다가 뭐 설계들을 설비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거래처와 그다음에 정부에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어제 며칠간 좀 조정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 흐름을 좀 틈새를 좀 공략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게 종목을 좀 보니까 뭔 종목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는.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종목은? 안 하죠. 일단 뭐 그럼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공개라는 거죠? 아니면은 샵 4989로 뭐라고 적어야 되죠? 일단은 네. 뭐 요 문자 거기다가 하시고 요 문자. 그다음에 요 카톡 있거든요. 카톡에 들어오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상담 받을 수 있으시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고 계시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그렇지, 핸드폰이 예.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요? 폴더블로 바꾸셔야 되겠네. 아, 그러면 하나 바꿀게요. 네, 요번에 같이 바꾸시죠. 네, 그러시죠. 네. 어떻게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저는 하채기 전문위원님의 프라이버시를 네. 좀 존중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뭐.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종목명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잠 못 이루지 마시고 배트맨 호출하신 다음에 종목명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함께 출연한 전문위원분들이 그동안 추천하셨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데요. 전문위원분들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식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출연을 하셨었지만 SFE 반도체가 어제 상당히 잘 갔었죠. 오늘도 36.7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 넘어서 40%의 수익률 향해 기록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고요. 여승재 전문위원이 한양 ENG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님이 코스맥스와 SM코어까지 상승률이 가장 많이 나온 종목들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코스맥스 5%에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SM코어 또한 5%의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채기 위원님의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6% 넘게 오르면서 수익 중이십니다. 6%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TK케미칼도 지금 2% 넘는 수익률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옵티시스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2%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전문위원의 TSE 4% 넘는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김현선 전문위원님의 노바렉스 1.6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현 전문위원의 종목이죠. DA 테크놀로지는 1.0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하채기 위원님의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10%가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계시는데 AS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10%는 여승재 의원님인데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승재 의원님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아까 현대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한번 제가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기아차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조금 매수 기회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크릿 신조로서 이제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와서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상승이 올라왔고 그다음 이평선들의 그 간격이죠. 좀 갭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정은 열어둘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의 그 매매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응하셔야 되니까. 근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서의 이제는 좀 바라보면서 가치주, 장기 투자로서의 좀 메리트를 좀 보시면서 가지고 가셔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차 단기적으로는 뭐 5일선으로 대응하셔서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장기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TK케미칼? 네.
이제 그럼 TK 케미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SM 그룹의 하나의 그룹인데 얘들은 이제 우방이죠. 그래서 뭐 건설도 하고 하는데 건설보다는 이제 화학적으로 해서의 그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의 그 TK 케미칼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그 해가 저는 올해 아니면은 내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K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의 장기적인 바닥에서의 어떤 큰 손들의 매매가 조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종목도 단기적인 부분도 좋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 하면은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 다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5일선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ES 마감하겠습니다. 옵티시스는 그럼 계속 보유 의견이신가요? 아, 옵티시스 해드릴까요? 시간이 된가요? 네, 한 종목만 빠르게. 옵티시스도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나왔고 그다음에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꼬리가 좀 달렸는데 저번에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1위예요. 그 디지털 광리크. 그다음에 지금 대북 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북 간의 그 이슈가 올해는 넘기고 내년에 우리나라의 그 총선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좀 바라보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그 옵티시스가 그 KTX에다가 그 전송이죠. 영상 송송하는 그걸 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 관련 종목으로서도 좀 기대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자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에 계신 여순재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양ENG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승승장구해서 오르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네. 계속 보여도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한양ENG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양ENG는 반도체 장비주는 아니에요.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클린룸, 이제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그 화학물질 중앙 공급 장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업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한 1년 가까이는 올라가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고 그 이후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었고요. 저 이제 추세 추종 전문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16,000원, 15,500원에서 16,000원 가격 구간에서 단기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에 7.47% 올라가면서 16,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었었죠. 자, 근데 이제 17,000원 가격이 이제 변곡점 가격으로 단기 저항을 다시 받을 거예요. 받겠지만 17,000원 가격 구간에서 단기 저항 받으면서 또다시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18,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해주실 건가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코스맥스 볼까요? 코스맥스요? 네. 자, 코스맥스 여전히 뭐 제가 그 말씀드린 가격 범위 내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한양ENG 주간 흐름에서 이중 바닥을 잡아드렸듯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이중 바닥에서 나오는 거죠. 다만 주간 흐름에서 이중 바닥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일간 흐름에서의 단기 평선의 이중 바닥은 조금 짧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은 지금 21선 이하에서 코스맥스가 단기 평선의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주게 되면은 어떤 게 만들어져요? 21선의 상승 N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혼조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은 1분기 실적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21선의 상승 N자 그리고 이미 앞전에 21선의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를 조정 추세를 만들어 끝내놓고
이중바닥 만들고 상승으로 돌아가는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SM코도 5%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거든요. 계속 보유 의견이신 거죠? SN코 기존 의견과 동일해요. 12,000원, 종가 기준으로 12,000원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 보유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정재현 전문위원회 DA테크놀로지 지금 1%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가는 거 괜찮을까요? 네, 보유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눌리게 되면 3,700원 이하권으로 밀리게 되면 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뭐 내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수익률 잘 점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편입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